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 증시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는 좀 너무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증시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 2차 전지는 악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양극재도 조정받을 때 하반기부터는 악재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번 떴다가 7월 26일부터는 계속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이제 악재만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약세 업황 둔화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저께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도 어제 실적 발표에서 지금 정규장에도 12%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이던스도 조금 성장률 많이 낮췄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판매 대수 이렇게 보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두 자릿수 20% 이상은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워낙 고성장하다가 성장 둔화돼 가지고 그래서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1월 18일 2,440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 것은 삼성전자도 오르다 조정받았고요. 또 다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 지수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급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도체라든지 각종 경기 부양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 지수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이지만 현재는 지수가 좀 2,480에서 지난주에 제가 저항을 받고 다시 조정받을 걸로 봤는데 현재는 견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이제 지준으로 인하했지만 정시 부양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게 10% 워낙 단기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망이 많이 났다. 다시 부양책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성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양해에서 과연 이제 대규모 어떤 경기 부양책 추가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나오면 다시 또 이번 게 또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지금 우리 시장 전체 우리나라 경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수는 상당히 약하고 있고 경기도 좀 약한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특히 840포인트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서 어제 종가로 좀 빠졌는데요.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빔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LNF도 그렇고요. 어제 LNF 10%나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이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약세가 지속되면 지수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많이 올랐던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제 반도체도 관련된 종목도 차별적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ISC라든지 테콘 이런 쪽은 조금 아직도 강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 바이오 좀 강했었는데 작년 또 올해 또 급락해서 대다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HLB만 좀 강세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큰 모멘텀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도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거 조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별적인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가다가 많이 올라온 주식은 시장이 나쁘게 되면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한번 좀 증시를 짚어봤습니다. 다 느끼신 대로 그대로 좀 안 좋았던 분위기들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외국인이 좀 빠져나갔을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많이 팔아서 좀 내려왔는데 선물은 이제 거의 안 팔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 코스피는 한 1조 2천억 정도 사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다시 사서 7만 초반에서 7만 6천 왔다가 다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걸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할 리스크보다는 전체적 2차 전지의 어떤 가격 조정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 아직 회복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들어오진 않고 특정 종목에만 들어오고 있고요.
좀 선물 대규모 매도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간망세가 좀 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외국인 선물 관련된 수급까지 함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이 반등 시점이 될지 차트로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올해 전체 전망은 이제 상저하고인데 한 3월까지 조정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 달까지 조정 계속 이어질 거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 일봉 차트 보면 매물대가 2,500에서 2,540% 강력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돌파하려면 큰 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모멘텀이 강해야 되는데 그 호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인데 지금 대형주 실적이 별로거든요. 컨센서스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주 실적이 뭐 좋다든지 컨센서스 상회한다면 쉽게 뚫고 갈 수 있는데 매물대로 아직 매물도 못 뚫고 있고 아직은 일봉상으로는 바닥을 확인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도 보면 이제 4주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그럼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행보를 하다가 추가 하락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등락 위에 계속 돌파 시도를 하다가 2,500 시도하다 내려와서 2,400대 계속 머물러 되는데 그 2,400 한 20이나 10포인트 정도 여기가 지지선인데 이걸 깨면 2,300에 뭐 5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은 그냥 이제 다음 주에 FOMC도 있으니까 그 전에 관망세도 계속 다음 주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직은 조정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쉽사리 반등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은 지루한 모습 그리고 다음 주 이슈까지는 견디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 증시, 중국 증시 이쪽만 좀 안 좋지 미국 증시는 또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앞으로 2030년대까지는 계속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봐야 되고요. 중국 주식은 버리고 그나마 일본 걸 봐도 되지만 일본보다는 일본 일단 1등 국가 미국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세계 정시가 쏠림 현상이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시에도 뭐 각종 작년에 뭐 2차전지 쏠리고요. 이렇게 쏠리고 갔거든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데 이게 세계적인 정시도 보면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제조 PMI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글로벌 1월 미국 제조 PMI인데 1월 달 미국 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월 예비치가 50.3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12월 달에는 47.9에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0월부터 기준선 50을 주로 하회에서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하회에서 노니까 미국 경기가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좀 더 이제 금리도 높았으니까 더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경기가 지금 오히려 괜찮거든요. PMI 제조업 지표를 보면.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지금 반등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어제 GDP 성장률 발표한 거 보니까 4분기가 2.0% 성장으로 봤는데 3.3% 나왔거든요. 그러면 많이 예상치를 상회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지금 77달 올라가고 있고, 이제 10년물 금리도 4.1% 올라와 있고요. 저도 10년물 금리 지난 이 시간에 한 4.5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다시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도 PMI 보면 미국은 서비스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미국에는 이제 수출 의존도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로 내수거든요. 그래서 내수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업인데 그 서비스업 PMI도 1월 달에 52.9가 나왔으니까 지난 12월이 51.4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게 수요가 아주 확장세인데요. 신규 상품과 서비스 신규 주문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소비 관련된 것은 좋다. 이렇게 보면 서비스 지표도 계속 좋다면 전체적으로 경기에는 계속 견조하게 흐르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물가가 좀 빠지고 물가가 빠지면서 경기가 이렇게 안정적이면 오히려 지수는 탄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좀 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봤을 때 요즘 미국의 빅테크 7 종목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이제 7 중에 제가 지난번에 애플은 제외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애플 제외하고 이제 나고자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테슬라입니다. 그렇군요. 테슬라가 260에 있다가 지금 180달러 왔거든요. 네. 그 나고자가 생겼으니까 테슬라 당분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7개 종목 중에 2개를 빼면 뭘 넣어야 될까 하면 AMD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부터 뭐 이렇게 넣고 이 2개를 놓고 이제 기술적으로 순수하게 이제 기술적 위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전체 이 올해 미국의 S&P 500 상승분의 한 지금 70%가 이 매그니피센트 7이 차지했거든, 전가분이에요. 그럼 이 미국도 이 지금 포모 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여요. 이 미국의 이 5개 종목 이렇게 기술주를 안 갖고 있으면 소외되는. 우리 작년 2차전지 양극재 안 갖고 소외되는 현상처럼 그렇죠. 미국도 이제 그럴 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도 더 심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빠질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것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사서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처럼 전체 한번, 그럼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M7 시가총액인데 총액이 중국 시가총액에 지금 거의 돌파해버렸죠. 그만큼 중국 전체 시가총액을 돌파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다음에 미국의 M7 시가총액 또 일본 시가총액이 지금 더 위에 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M7이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 미국이 저렇게 센데 세계 1등 국가에서 1등 주식이 저렇게 센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지수가 안 가는데 우리 국민들 그냥 미국 주식은 요즘 뭐 증권사에서 그냥 낮에도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침 일찍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전체가 세계가 다 나라별로 다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요즘 뭐 장기 국부펀드 이런 데서는 당연히 매그니피센트 7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미국 주식이 많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주식 시장 미국 M7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바뀔까 그러면 다시 빠질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시대가 지금 어제 보니까 미국도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5%대 6% 늘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수출 넣는 것도 전부 다 이 M7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수출이 늘어서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22년 말 23년부터는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도움을 되고 대체하는 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AI 시대가 201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AI 혁명 시대는 23년도 챗GPT부터 시작됐으니까 생성형 AI. 그러면 이게 한 2040년 정도 되면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처럼 걸어 다니면서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는 인조인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10몇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미국의 기술주 뭐 7개나 5개 이쪽은 아주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가다가 조정을 받겠지만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펀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당연히 이쪽을 비중을 기본적으로 3분의 1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이 시간에 이제 엔비디아를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까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 엔비디아 이 시가총액 한 종목이 한국 시가총액 근접했습니다. 이미 뭐 애플이라든지 MS는 한국 시가 돌파해버렸고요. 그렇죠. 뭐 돌파했지만 4천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2천조대에서 시가총액 다 돌파한 상태인데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5등인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와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그럼 이 엔비디아가 이제 생성 AI 시대에 이제 빛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계속 그러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M7의 가장 핵심주는 엔비디아로 시작되거든요. 엔비디아를 통해서 MS에 뭐 지금 공급하고 아마존부터 다 뭐 넷플릭스 뿐 다 그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과연 이제 2012년도 미국은 그때부터 기술주들이 시세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 좀 조정받고 12년도 본격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의 16년도 AI 시대는 이제 알파고 때문에 시작됐고요. 그래서 AI 시대가 2012년부터 한 21년도 고가까지 보면 3달러, 2012년도 시가가 3달러 정도인데 3달러에서 346달러니까 11년 동안 이게 그러면 이제 110배 올랐거든요. 네.
110배 올랐다가 2022년도 폭락해서 70% 폭락해서 한 3, 40배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안 팔고 갖고 있었다면 2년 만에 다시 200배가 된 거예요. 맞죠. 지금 600달러 대니까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거죠. 조정받았다고 팔면 과거에 산 거를 이제 팔고 다시 다른 거 샀으면 오히려 수익이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AI 혁명시가 2023년도 시작돼서 40년도까지는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그러면 22년도 말에 저가가 108달러입니다. 이 주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 심리에서 목표가가 있는데 네. 100달러면 300달러, 346달러 당연히 돌파하는 거고 사상 고점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럼 500달러, 그다음 1000달러,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100배가 왔으니까 그러면 2023년, 22년 말 주가에 대비해서 또 다시 거기서 또 100배가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100달러에서 지금 500달러 갖고, 그 다음 이제 1000달러가 목표가 됩니다. 600달러 왔으니까 안착이 되면. 그럼 1000달러 내외가 목표고, 거기서 다시 조정을 받고, 3, 40% 기본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적으로 이제 실제로, AI 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니까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장기적으로 2030년, 5년 정도,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 보면, 10,000달러 정도 가면,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억 경 정도, 경으로 넘어가는 거죠. 1억 경 이상. 그 정도로 보고 보유를 해야 된다. 지금이 가장 싸다. 늘 이렇게 보고 반드시 우리 투자들도 이 엔비디아가 모든 AI 혁명 핵심이기 때문에 한 종목은 기본적으로 뭐 최소한 20%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한 3개월 이렇게 보면 차트에 흔들림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차트를 놓고 보면 우상향 기조가 굉장히 뚜렷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시대의 변화를 읽으시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쵸. 회의 전에는 관망스럽고 회의 결과를 보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좀 실적 대형주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오면 주가 급등하거든요. 지금 네.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서 그래서 심리가 안 좋은 상태라서 꼭 시세를 체크해 보면서 가이던스를 봐야 됩니다. 1분기, 2분기를 좋으면 그때는 그런 주식은 빠질 때 기회고요. 계속 안 좋다면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실적 개선주 중에 개선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냥 내려가도 보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유망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2차 전지 워낙 안 좋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섹터별로 양극재는 아주 멀었고 그러면 전해지랑 이제 분리막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분리막 쪽에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24년부터 미국의 핵심 부품, 핵심 강물은 25년부터고요. 핵심 부품은 전해질과 분리막 확정이 됐으니까 이 부품 올해부터 IRA FEOC 적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과 경쟁이 중국이 빠져나가니까 그에 대한 수혜를 클 걸로 보이고요. 지금 SKIT가 유럽에 공장이 아주 크게 증설하고 있고 증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이 올해 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수혜, 또 미국의 수혜, 1차 수혜가 이제 분리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실제 급격히 증가될 걸로 보여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모습이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시간에 6, 7만 원대인가 이야기해서 12만 원 목표가 들었는데 목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올해는 작년 고점을 12만 원 돌파할 걸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본다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조정할 때 좀 매수하는 게 매수해서 관심 있게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전해질 엔캠이 가버렸고요. 그다음에 사상 고점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분리막 쪽이 시세가 낼 때다 이렇게 보고요. 분리막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이제 일본 주봉 차트를 보면 작년에 12만 갔다가 또 다시 급락했습니다. 아직 실적이 크게 안 나와서 그렇고요. 4분기 실적 예상치를 부합할 걸 보여서 이번에 이제 다시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 그래서 이번에 악재가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보면 반등 중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82,000에서 85,000인데 이 매물대를 강력히 돌파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눌림목 구간에 좋은 매수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쪽에서도 분리막 쪽은 조금 다르게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서 SKI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오늘 또 전문가님의 코멘트 한마디 들려주세요.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져서 투자자들 아주 이제 불안할 텐데요. 힘드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한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주가랑 실적을 선반영한다.
아무리 빨라도 3년 선반역이다. 그래도 이제 3년 뒤에도 고성장이 재개된다면 사상 고점은 돌파한다,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앞으로의 좀 선반영하는 부분에 주가 때문에 주가에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펀더멘탈을 또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펀더멘탈을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힘내시면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